자, 거기 236페이지에 38번, 40번 질문을 봅시다. 이 춘명곡은 여러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선생님 보기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춘명곡은 제목 옆에다가 이거하고 유사해요. 규언가라는 가사하고 유사합니다. 이 규언가가 원래 허난설원이 쓴 건데 이거는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그리워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이 화자고요. 주된 정서는 원망과 그리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움으로. 근데 이 춘명곡은 여러분들 여성이 화자가 아니고 남성이 화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을 만났어. 근데 결국 둘은 헤어져요. 이별을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결국 그 헤어진 여자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뭐 한 다음에 입신양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재회를 기약하는 전체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춘명곡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좋아하는 여자를 하나 만났다가 시험 때문에 헤어지고 그리워하다가 그래 수능 시험 끝나면 만날 거야 뭐 이거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 중심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에 바로 춘면이란 말이 나오죠. 춘면이 무슨 뜻입니까? 춘면이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봄잠입니다. 봄잠. 원래 우리 봄이 되면 여러분들 무슨 증 걸린다고 하죠? 날씨가 추워졌다 갑자기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춘곤증 걸린다고 하죠. 알았죠? 약간 이제 무기력해지죠. 잠도 많이 오고. 그겁니다, 이거. 춘면, 늦게 깨워서 봄잠을 늦지막이 깨어 죽창을 반쯤 열고, 알았죠? 대나무 창을 반쯤 여니 뜰의 꽃은 아름다운데 가는 나비 머무는 듯 강버들은 우거져서 성긴 내를 띄었구나. 이런 뜻이야. 여기서 내란 말은 여러분 내란 말은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내는 안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봄 풍경을 묘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잠 자고 봄에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창문을 반쯤 여니까 밖에 뭐 피어 있고 꽃 피어 있고 알았죠? 거기 이제 강버들이 있는데 알았죠? 강에는 드문드문 안개가 싹 이렇게 껴있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거? 이해된 거죠? 주로 그래서 여기서는 봄 풍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창전에 창문 앞에 덜 익은 술을 2, 3배 먹은 후에 됐죠? 이놈도 웃기는 게 야야 봄에 야 늦게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뭐 먹은 거야? 술 먹은 겁니다. 술. 알았죠? 창문 앞에 있는 덜 익은 술을 2, 3배 먹은 후에 호탕한 미친 흥을 부질 없이 자아내요. 됐죠? 결국 이제 봄 풍경 딱 보고 나서 뭐 먹어? 뭐 먹어? 술 먹어. 술 먹으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 흥이 일어나. 알았죠? 선생님 보기엔 이 내용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알았죠? 밖에 봄 풍경 보고, 그리고 결국, 앞에 있는 술 먹고, 알았죠? 마음속에 흥이 일어나니까 기생지명한 겁니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밑에 호탕한 미친흥은 부질없이 자아내요. 백마금편으로 야유원을 찾아가니, 야유원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야유원이 여러분 거기 뜻도 있지만 기생집입니다, 기생집. 백마금편이란 말은 흰말과 금채찍이라는 뜻이거든. 알았죠? 요즘 말하면 요즘 말하면 외제차 끌고 술집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래서 흰말과 금채찍으로 기생집을 찾아가니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밤이네. 됐죠? 밤이야 밤 이제 밤이야. 꽃향기는 옷에 배고 후각적 이미지네.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시각적 이미지네. 관객인 듯 취객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됐죠? 관객인 듯 취객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배회 고면하여. 고면이란 말은 밑에 돌이켜보고 이런 뜻이죠. 배회 돌이켜 유정이 선노라니 치유. 자, 치와 주란 밑에 뜻이 있습니다. 다 뭐라고 돼 있죠? 푸른 기와 붉은 칠한 난간이라고 돼 있죠. 기생집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 요즘도 여러분 보면 그 유흥주점들 보면 이제 간판들이 막 화려하잖아, 그죠? 옛날에 기생집들 보면 여러분 기와집은 푸른색, 그리고 이제 난간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와 주란을 높은 집에 노기홍상 일민이 동그라미죠. 이게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 본 거야. 누구겠니? 기생 아니겠니? 알았죠? 기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기홍상 한 됐죠? 노기홍상 녹의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야? 녹의란 말. 녹의. 홍상은 붉은 치마란 뜻이고 홍상은 붉은 치마. 알았죠? 그러니까 밑에는 붉은 치마 입고 알았죠? 위에는 무슨 옷 입은 거야? 연두색 저고리 입은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어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돼. 무슨 어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돼. 색치 애들이 많다고 봐야 돼. 그래서 푸른 기와 붉은 난간 높은 집에 됐죠? 노기홍상 일민이 사창을 반쯤 열고 오간을 잠깐 들어 얼굴을 잠깐 들어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하며 머무는 듯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요 내용입니다. 결국 기생집에 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해된 거죠? 전체적인 내용 알겠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야야야 전체적인 흐름이 이거야. 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술 한잔 먹고 흥이 일어나서 기생집에 갔다가 여인을 하나 만났다. 오케이? 요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량 밑에는 뭐예요 이제? 헤어진 거예요. 알았죠? 사랑도 그지없고 연분도 깊을시고 이 사랑 이 연분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 두 손목 마주잡고 평생을 언약함이 너는 죽어서 꽃이 되고 나는 죽어서 나비 되어서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 떠니.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자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뭐 한 거니? 그렇게 약속했는데 뭐 한 거니? 헤어진 겁니다. 인간의 일이 많고 됐죠? 조물주가 시기하여 신정이 미흡하고 새로운 정이 미흡하여 애달프게 이별하니.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내용입니다. 이별. 됐죠 이제? 봐봐.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어. 알았죠? 그래서 둘이 헤어지지 말자고 했는데 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상사병 생기죠 당연히. 알았죠? 그 뒤에 있는 게 그 말입니다. 청강에 떠있는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원앙 밑줄 광풍에 놀란 봉접이 가다가 돌치는 듯. 봉접은 나비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벌과 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원앙과 봉접 그 두 줄은 대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별을 비유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강에 떠있는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여자는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광풍에 놀란 벌과 나비가 가다가 돌치는 듯 우리 둘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런 뜻이. 이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석양의 재를 넘고 정마를 자주 울 때, 정마가 자주 울 때, 정마는 말입니다. 말, 알았죠? 말이 자주 울 때 나삼을 부여잡고 적삼을 부여잡고 암현이 여인 후에 슬프게 여인 후에 이별한 후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을 삼아 돌아오니.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벗을 삼아서 돌아왔다는 건 결국 여자와 헤어지고 지금 돌아온 거야 이제. 돌아오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야 그럼 아름다운 여자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헤어지고 돌아오면 일이 손에 잡히냐 안 잡히냐? 안 잡히고 공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 알았죠? 그래서 밑에 이제 소임 이어 생각하니 원수로다. 소임은 밑에 해야 할 일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제 할 일을 생각하니 원수로다. 이해됐지? 이제 할 일을 생각하니 원수로다.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수민들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서리법.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수민들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
밑에 일신이 병이 되니까 만사가 무심합니다. 병이 무슨 병이겠어요? 상사병입니다. 알았죠? 일신이 병이 되니까 만사가 무심하여 서창을 굳이 닫고, 서창은 여러분들 이건 서재의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공부방의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중약 위에 줄에 보면 사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창. 그러니까 이 사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여인의 방에 난 창이고요. 알았죠? 서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남자 방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그래서 서창을 굳게 닫고 섬거이 누웠으니, 힘없이 누웠으니, 섬거이란 말은 그 뜻이야. 힘없이 누웠으니 화용월태는 안중에 아른거리고. 화용월태가 누구겠어요 그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지 뭐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눈에 아른거리고, 분벽사창은 친변에 어렴풋하다. 분벽사창은 옆에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아름답게 꾸민 방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친변은 베갯머리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방은 친변에 어렴풋하다. 베갯머리에 어렴풋하다. 됐죠? 이게 지금 상사병에 걸린 거야. 상사병에. 야, 누워서 이렇게 눈 감으면 여인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고. 알았죠? 누워서 베개 베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꼭 자기가 누워있는 방이 여인과 함께 있는 아름다운 방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해된 거죠? 그리움이에요. 다 그리움. 대꾸법이 많습니다. 이게 화용월태 안중에 아른거리고 분벽산창은 친변에 어렴풋하다. 대꾸법이죠. 꽃떨기 이슬 떨어질 때 이별의 눈물 뿌리는 듯 버들막 연기 자욱하니. 버들막은 요즘 말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튼. 알았죠? 커튼의 연기 자욱하니 이별의 한을 머금은 듯. 이것도 대꾸죠. 대꾸죠. 대꾸. 다 그리움이다. 그리움. 알았죠? 다 그리움이에요. 공산야월에 텅 빈 산에 밤 달이 떴고 두견이 슬 피울 때. 두견은 동그라미죠. 이건 당연히 감정이입입니다. 두견이 슬 피운다는 건 화자의 감정도 슬프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봐야 돼요. 공산야월에 두견이 슬 피울 때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말같이 불력이로구나. 됐죠? 불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원래 두견새를 불력이라고 하거든. 아이고 두견새로구나. 삼경에 못 든 잠을. 삼경이면 몇 시냐면 밤 11시에서 1시입니다. 사경이면 몇 시냐면 1시부터 3시예요. 알았죠? 예전 같으면 아주 깊은 밤입니다. 그래서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드니까 그리워하던 우리 님을 꿈의 가운데 해유하니. 꿈 가운데 만났어요.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움 때문이죠. 다. 천수만한 마음의 한 못다 일러 일장호접이 꿈이 흩어지니 아리따운 옥빈홍한 아리따운 그 모습 곁에 얼핏 앉아있는 듯. 아 황홀하다. 꿈을 생시 삼고 싶다. 다 그리움이에요. 다 그리움. 꿈속에서 님을 만나는 것도 결국 그리움 때문입니다. 됐죠? 잠 못 들어서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까 운산은 첩첩하고 천리멍울간이었습니다. 운산 세모 천호시. 운산은 구름산인데 여기서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산이 첩첩하여 천리의 몽을 가리고 있다. 결국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조차도 가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오른쪽에 호월은 창창하여서 호월은 밑에 밝은 달입니다. 밝은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됐죠? 밝은 달, 호월은 동그라미죠. 호월은 장애물이라고 볼 수 없고. 알았죠? 달은 높이 떠서 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춰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좋은 기약 막혀있고 세월이 하도할샤. 하도할샤란 말은 원래 뜻이 많기도 많구나 하거든. 알았죠? 근데 여기서 세월이 하도할샤란 말은 세월이 많이 흘러간다 또는 빨리 흘러간다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좋은 기약 막혀있고 세월은 흘러갔구나.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낙엽 지는 소리다. 두 줄 묶어버리세요. 이것도 여러분 표현할 때 뭐죠? 엊그제는 꽃이 되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럼 엊그제는 꽃이 되어서 님과 함께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꽃은 화자고 버들은 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곁에 훌훌하여 낙엽이 지는 소리 난다. 낙엽이 지는 소리는 이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엽이 지는 소리는 뭐라고?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님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된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 피울 때 외기러기도 감정이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보니까 아득한 구름밖에 빈소리뿐이로다. 됐죠? 근데 결국 얘는 야야야 어두운 밤이 되고 가을이 되면 누구의 부재를 더 많이 느낀다는 거니? 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낀다예요.
지리하다 이 이별 언제 다시 볼까? 아,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가. 약수 삼천리 머단만 이런 곳을 일렀구나. 약수는 세모천하. 약수가 규원가에도 나오거든. 약수는 여러분들 실제 있는 강이 아니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강입니다. 이게 여러분 워낙 이 강이 길어서 넓어서 알았죠? 한 번 건너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강이 약수입니다. 약수는 장애물이라고 써있어요. 약수 삼천리 머단말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머리에 편월이 되어서 편월 동그라미 님의 낯에 비추고 싶습니다. 이 편월은 다 뭐겠어요? 그럼 결국 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삼인곡도 여러분 수능특강에 나오는데 수능특강에 뭐 있죠? 삼인곡의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범납이 돼서 님의 옷에 향기를 옮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송민곡 마지막에도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문에 비치겠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알았죠?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이 바로 편월. 밑에 똑같아요. 석상에 오동이 되어서 오동 동그라미 님의 무릎에 베이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오동나무가 뭐의 재료죠? 악기 재료죠. 검은고, 뭐 가야금의 재료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오동나무가 돼서 님의 무릎을 베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어? 이제 결국 이 말은 다 뭐를 소망하는 겁니까? 뭐를 소망하는 겁니까? 재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님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대.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공산의 잘새가 되어 잘새 동그라미 북창에 가서 울고 싶습니다. 님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옥상은 지붕 위고요. 지붕 위에 조양의 제비가 되어서 조양은 아침입니다. 아침볕. 지붕의 아침볕에 제비가 되어 날고 싶다. 제비 동그라미. 옥창의 앵도화의 나비가 되어서 날고 싶다. 나비 동그라미죠. 이게 됐죠? 이게 다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님과의 재회를 원하거나 님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됐죠?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다가 밑줄 그으세요. 불가능성입니다. 불가능성이죠.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다 비교하리요? 비교할 곳이 없다요. 알았죠? 서리법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서중유오가는 나도 잠깐 들었나니. 서중유오가는 밑에 있죠. 글 속에 님의 모습인데 글 속에 님의 모습은 나도 잠깐 들었나니 마음을 고쳐먹고 강계, 의지를 북돋아서 다시 힘을 내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힘을 내요. 장부의 공업은 동그라미죠. 공업은 뭐겠어요? 요거면 이거. 장부의 공업은 뭐겠어요? 남자가 여러분 이루는 일은 뭐겠어요? 입신양명이지 뭐야. 입신양명을 끝끝내 이룬 후에 그때 님을 다시 만나 100년 살려 하노라. 됐죠? 여기 이제 재회를 소망하는 게 이 뒷부분.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요 내용이야. 봐봐. 결국 이제 봄에 사랑하는 님을 만났고 결국 둘이 헤어져서 결국 이제 가을에 그리워하고 됐죠? 나중에 내 뜻을 이룬 다음에 그때 다시 만나자. 전체 흐름은 요 내용이야.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맞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앞부분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이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았죠? 이 부분은 여러분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삼인곡이나 규원가나 아니면 송민곡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요 정도만 이해하면 1번, 38번 보세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A만 보면 여러분들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재회를 소망하는 장면 또는 님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 정도만 알면 1번 서리적 표현도 있다. 있죠. 가알하리요. 됐죠?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도 있다. 어와 내일이야. 감탄사가 있죠. 그죠? 청각적 이미지도 있다. 청각적 이미지 빈소리뿐이로다. 있었습니다. 대꾸도 있다. 됐죠? 근데 5번에 보면 불가능한 상황은 맞는데 밑줄 거 님의 안녕에 대한 소망이다. 말이 안 돼요. 알았죠? 여기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건 뭐죠?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다 비교하리요? 됐죠? 그 정도로 자기의 마음이 슬프고 그립다는 거지. 알았죠? 님의 안녕을 소망하는 건 아니다. 5번이 답이었습니다. 39번 기억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거. 자, 백마금편 야유원은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는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생집을 다닐 수 있고 백마금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호화로운 행장을 한다는 건 신분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는 맞는데 화자와 님의 만남이 운명이라는 건 아닙니다. 운명 X. 그 다음에 조물은 인간의 일을 주관하니까 두 사람이 헤어진 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뒤에 화자는 조물에게 님과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가 아니고 결국 님과 내가 헤어진 건 조물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일신의 병은 상사병이겠죠. 됐죠? 그래서 다친 서창 안에 있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서창 안에 님이 있는 게 아니죠. 서창 안에는 자기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서창 안에 있는 님을 그리워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리을은 운산과 호월은 아름다운 자연이다. 아니죠. 운산은 장애물이고 호월은 여러분 님과 나의 마음을 비추는 존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답은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과 낙엽은 계절을 알리는 소재고 이를 통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나타냅니다. 됐죠? 그럼 야야야 이걸 갖다 대자면 봄에는 누구하고 함께 있었는데? 님하고. 알았죠? 가을에는 뭐하고 있다? 혼자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거든. 알았죠? 그럼 5번밖에 답이 없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이 작품은 만남, 이별, 그리움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간으로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죠. 화자는 봄에 님을 만나는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을 동시에 겪습니다. 이별 후의 잠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장치죠. 님을 향한 그리움의 시간은 불면으로 채워지며 잠깐 잠든 사이에 꾸는 꿈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타의 애정 가사와 달리 밑줄거나 남성으로 화자가 설정되어 있고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후에 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인간이야. 대부분 여러분 이 규원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삼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죽어서 뭐가 돼서 님한테 뭐 이런 내용이잖아. 알았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뭐죠? 자기가 뜻을 이룬 다음에 나중에 만나겠다는 건 아주 현실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는 감정적이었다가 뒤에 뭘 회복한 거죠? 이성을 회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적이었다가 이성을 회복했다. 응? 그게 춘명곡의 특징입니다. 그럼 1번에 뜰의 꽃과 강버들의 봄 경치는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여 화자가 님이 있는 장소를 향하게 한다. 꽃떨기의 이슬과 버들막의 연기는 봄에 느끼는 이별의 슬픔이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말에 비로소 들었다는 건 그 정도로 님이 그리워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뒤에 꿈에서나마 님을 만나기 위해서 꿈을 꾸고자 하는 소망은 틀렸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말에 비로소 들었다는 건 님이 그리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됐죠? 근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어와 황홀하다 꿈을 생시 삼고 싶다는 화자가 꿈에서처럼 결국 생시에서도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장부의 공업을 끝끝내 이룬 후에 결국 남성 화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님과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